안녕하세요. 타로 책방 라라 언니입니다. 라라 언니가 너무 오랫동안 유튜브 채널을 쉬고 있었네요. 네, 오늘은요, 제가 가장 많이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타로 덱인 마더피스 타로를 가지고 0번부터 10번까지 메이저 카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피스 타로 덱은 카렌 보겔과 비키 노블이 만든 1970년대 여성주의 타로라고 해요. 마더피스 덱의 이미지들은 고대 여신의 전통에 이제 비롯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천 년 전에 뭐 여신, 여사제, 여성의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신의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등장한 역사와 이미지들을 사용한 여성주의 타로덱 마더피스 오늘 0번부터 10번까지 네, 메이저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은 바보 카드라고 하죠. 0번 바보. 이 카드는 바보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바보가 물구나무를 서서 강을 건너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고양이는 여기 보면은 강이 깊은지 얕은지 확인하고 있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보의 건너편에는 빨강색의 독버섯, 광대버섯이 있어요.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악어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 놓았고요. 이렇게 이제 바보는 충동적이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모습이지만 여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의 인습을 깨뜨리고 가슴을 열고 영혼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신성한 광대라는 의미입니다. 바보 카드는 우리에게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카드라고 해요. 놀이와 즐거움, 재미, 새로운 시작, 아무것도 없지만 앞날에 대한 기대나 즐거움, 바보스럽지만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모습이죠. 바보 카드. 네, 바보의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보는 앞으로 어떠한 여정에서 자신의 인생에 배움을 얻게 될까요? 네, 다음에 등장하는 카드는 바로 마법사 카드입니다. 마법사는 지금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의뢰를 행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법사도 역시 여성이거든요. 마더피스 타로는 여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 이전에 여신을 숭배하고 모계사회 전통에서 온 역사적 의미를 이제 고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마법사 카드는 마법사가 검을 들고 있는데요.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왼손에는 불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 다리에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왼발에는 흙이 있습니다. 마법사는 무언가를 이렇게 창조적인 시작을 하는 모습인데 바보가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을 한다면 마법사는 다재다능한 자신의 능력을 갖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잠재력을 표현한다. 그리고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한다. 자기가 가진 재주를 이용한다. 언변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법사 카드 다음에는 2번 여사제 카드가 나옵니다. 여사제 카드는 고위 여사제라고 부르는데요. 마더피스에서 여사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트 타로의 여사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고위 여사제가 의뢰를 행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기둥과 왼쪽의 기둥, 두 개의 기둥 사이에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여사제는 삶과 죽음의 출입구에서 팔을 벌리고 앉아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모습이고요. 내면의 지식으로 가는 출입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고위 여사제는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배움을 추구한다. 인생의 답을 구한다. 내면적인 세계로 향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제는 항상 통찰력, 내면 세계, 영감, 그리고 깊이를 추구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배움을 갈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더피스 타로에서의 고위 여사제 카드는 아프리카의 부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프리카 부족의 이런 의뢰를 행할 때 사용하는 가면이라든지 의상, 그 다음에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을 형상화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춤과 이렇게 의뢰 같은 행위들이 뭐 신을 받아들인다 혹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다. 기도의 뜻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3번 여황제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황제가 굉장히 느긋하게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뜻한 여름날 결실을 음미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여황제가 표범 이불을 덮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래에는 데메테르 여신이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기 멀리에는 황소가 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확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황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자연 속에서 풍요로움, 그리고 아주 섹시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황제는 창조적인 결실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황제라는 키워드에서 보다시피 카리스마 있고 우아하고 모든 것이 능수능란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4번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황제 다음에는 황제가 나옵니다. 황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황제가 아니라 남황제죠.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 황제를 남황제라고 불러요. 마더피스 타로에서는 남황제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남황제는 굉장한 책임감과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아주 넘치고요. 과거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과시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다 얻겠다라는 그런 승부욕이 강한, 어쩌면 조금은 파괴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그리고 욕심이 많은 모습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남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물론 남황제가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긍정적인 에너지로는 목적의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다. 목표한 바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남황제. 그리고 다른 카드와 달리 남황제 그림에서는 동그라미, 마더피스 타로는 다 모두 동그라미로 형상화되어 있죠. 동그라미 안에 또 네모난 액자 같은 그림 안에 남황제가 아주
거만하고 오만하게 앉아 있죠. 그만큼 자신만만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카드는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은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죠. 특히 교황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나라, 공동체의 권위자, 조직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가르치는 사람. 교황은 현대사회에서는 뭐 법정이나 학교, 종교, 위계 체계, 기관의 어떤 상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인습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면이 있고요. 말로써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자나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교황 같은 경우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타로 카드에서 뭐 지금의 시대에서는 황제, 교황, 여사제 이러한 역할이 직업적으로는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뭐 교황이 된다, 황제가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역할이나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6번 카드로 넘어가면 러버스, 연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카드가 나오네요. 연인 카드는 핑크색 바닥이 있고 두 개의 갈라진 벽을 이어주는 아치 형태의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굉장히 황홀해 보이는 카드이고요. 떠오르는 해가 아주 밝은 앞날을 뜻하죠. 연인은 열정적으로 사람을 한데 모은다라는 뜻이 있고요. 사람과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이어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을 잘한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이기도 하고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거나 함께 하길 원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상징합니다. 연인 카드는 굉장히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카드예요. 네. 그래서 연인 카드가 선택되어졌을 때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읽히고 그 사람과의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관계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죠. 애정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네, 6번 연인 카드입니다. 네. 이어서 7번 전차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전차 카드는 전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아마존 여전사를 그림으로 그려 놓았어요. 전차 위에 있는 아마존 여전사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여전사인데요. 네, 사과를 왼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사과는 일을 잘 마친 보상으로 여신에게 받은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마존 여전사는 마차를 타고 있는데요. 전차죠, 전차. 그리고 이 전차를 몰고 있는 동물은 말이 아니라 염소네요. 염소. 날개 달린 염소. 날개 달린 염소는 이 여전사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전사는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 카드는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밤하늘에 이 아마존 여전사의 여정을 보살피는 이집트의 여신 누트를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전사가 양날의 도끼를 들고 있거든요. 양날의 도끼.
그리고 이 양날의 도끼 같은 경우는 뭔가 세상에 선포한다라는 뜻을 성취하고 선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다, 목적 의식이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전차는 성공과 승리에 대한 카드이고요. 굉장히 활동적인 카드예요. 이게 7번, 메이저 카드 7번이잖아요. 우리가 7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만히 안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 7번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오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차 카드는 이동하고 움직이는 카드. 그래서 어떤 일의 변화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정의 카드가 나오네요. 정의 카드. 정의 카드는 북유럽의 3명의 여신이 물풀의 나무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3명의 여신은 모두 다 치료사 혹은 주술사라고 하거든요. 이 3명의 여신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한 명의 여신은 손에 수정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신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고요. 세 번째 여신은 사슴에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정의롭게 잘 일어난다. 그리고 조화와 균형, 올바른 일이 올바른 때에 일어난다. 일이 바르게 이어진다. 정의롭다. 인과관계가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 카드가 나왔을 때는 뭐 정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모든 일이 정의롭게 완성된다. 일을 바로 잡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균형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네, 조화와 균형의 카드입니다. 혹시 정의 카드가 탄생 카드이신 분들은 사이좋게, 관계지향적, 그리고 모두에게 평화로운 결과를 이루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슈로 여기시더라고요.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크론이라고 적혀 있죠. 이 크론은 갈림길에 서 있는 그리스 여신 헤카테를 상징하고 있고요. 내면에서 오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두 갈래 길에서 멈추어 서 있어요. 그리고 크론의 이제 뒤에는 밤하늘에 별과 달과 태양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의 여신과 별의 여신이 있는데요. 마음속에 어떠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이 이제 은둔자가 크론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점토상이 놓여 있어요. 이 점토상은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멕시코에 이제 들렀었는데 멕시코의 베라크루즈에서 나온 점토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 점토상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이제 의미를 부여했냐면 모든 길이 다 좋으니 바른 방향을 가게 하게 뭐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 크로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빛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한다. 내면의 지혜에 이르른다. 그리고 어떤 뭐 부귀영화에 대한 측면보다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성찰에 대한 카드입니다. 만약에 어떤 질문에서 크론이 나왔더라면 지혜를 구하라, 내면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숙고해라, 성급하지 말아라, 내면의 지혜에 답을 구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10번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10번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리 인생이 참 돌고 도는 수레바퀴 같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운명의 때와 질서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행성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운명의 때에 일어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리 인생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떠한 질문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을 때는 지금은 전환점,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무엇을 시도하는 타이밍, 인데 그 타이밍이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더피스 타로를 1번부터 10번 메이저 카드만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웨이트 타로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여신의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그려 놓았고 우리에게 조금 더 내면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자기를 돌보는 자기 성찰적인 타로 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로 카드는 점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 도구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만드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마더피스 타로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1번까지 웨이트 타로와 다른 마더피스 타로의 메이저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